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4년 9월에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을 다음 달 9일 진행할 예정인데요. 성매매도 엄격한 직업 선택권이라고 주장하는 위헌 의견과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합헌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 변론을 앞두고 위헌과 합헌을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위헌 취지의 의견을 듣죠. 15년 전 미아리 집창촌 단속을 진두지휘했던 분이세요. 전 서울종합경찰서장이시고 현재는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의 개건 교수십니다. 김강자 교수 연결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성매매 특별법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참고인 발언을 준비하고 계신데, 자, 한때는 미아리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매매업소 단속에 적극적이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위헌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다 생각하시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제가 사실 저도 못 모르고 모든 성매매를 혐오를 했었는데 성매매 단속 중에 성매매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건데요. 예. 자기들이 이 성매매밖에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과 그런 그 경제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막는다는 것은 위헌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그야말로 생계형으로 성매매 네.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여성들은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자발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성매매를 도덕을 가지고 벌을 주고 도덕성 문제로 그런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호하고 싶은 건 이 생계형 성매매고요. 그리고 생계형 아닌 그 사치성 성매매는 과감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형과 비생계형은 분리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비생계형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창촌에는 주로 생계형이 몰려 있어요. 대다수가 생계형이고 그 사치성 그 비생계형은 절대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이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거. 이 집창촌에는 나는 성매매하는 여성이다라고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유리 환하게 불 켜놓고 유리 안에 앉아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런 거 싫어해요. 이 여성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비생계형. 실제 제가 예. 이 여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워하는가를 제가 실제적으로 음성형을 많이 단속해봐서 알아요. 1년 동안 내내 이들을 단속해봤어요. 음성형을. 예. 그 여성들이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비생계형 성매매의 경우는 단속 인원을 늘려가지고 제대로 단속만 한다면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집창촌에 모이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많이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집창촌 위주로 이제 합법화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러면 오히려 집창촌으로 성매매 업소들이 모일 우려도 있고, 또 오히려 포주라든가 이런 형태로 또 다른 영업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말씀 좋으신 질문 하셨는데요. 예. 업주도 무슨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어야 여기로 오지, 비생경은 오지 않은데, 이 공급자가 적은데 어떻게 업주들이 막 여기 대거 몰려옵니까?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생계를 위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장기를 파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성을 판다는 것 또한 직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성들이 어렵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서 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인가, 진정한 인권 보호가 뭔가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예. 이들이 더 죽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또 집창촌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에 오히려 네. 이제 성매매 참여하는 여성들의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예. 이건 자활이 더 돼요. 제가 이 집창촌 특정 지역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자활이에요.
사회 복귀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 제가 종암경찰서에서 그 어려운 여성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봉급 5대5로 나누게 하고 봉급 통장을 전부 개인에게 나눠주면서 계속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인 유무를 주게 하고 자활하는 걸 한번 유도시켜봐라. 낮에는 잠을 조금 자고 나가서 미용학원을 다니게 하거나 또는 무슨 꽃가게를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한번 그런 방안을 연구해봐라. 예. 그래 자활을 돕게 했어요. 예. 그때 10여 명 했어요. 사회 복귀를 10여 명 시켰어요. 예. 오히려 이렇게 우리 공권력이 감독을 하는 거예요. 업주 손님을 감독하면서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하에서 집창촌 여성들을 직업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직접 예. 관리를 해보시니까 수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처벌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측면에서 성구매자 남성들 그리고 성매매 여성 모두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 이 집창촌에서 성매매하는 여성과 여기 출입하는 남자는 처벌하면 안 돼요. 왜냐? 이 집창촌은 어떤 남성이 오느냐면요. 예.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와요.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미립국자. 그러니까 여기는 성적 소외자들이 와요. 우리가 왜 성욕도 굉장히 중요한 정말 기본적인 욕구인데, 예? 이런 남성들은 어디 가서 성욕, 자기 기본적인 욕구를 배출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는 성적 소외자도 저는 보호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장님 네. 말씀 들어보면 성을 구매하는 사람과 성을 또 이제 어떠한 성 매매하는 여성을 그 집창촌에는 약간 구획을 해서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서장님 논리대로라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집창촌에서 만나면 무죄고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이른바 룸사롱에서 만나면 유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성매매를 하게 하는 거죠. 특정 지역 내에만. 그 외에는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사의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맡게 한다. 이런 입장에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근데 성적 자기결정권을요. 예. 이 특정 지역 내에 생계형 여성과 성적 소외자에게만 허용이 되지. 예.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특정 지역 외에서 하는 룸살롱 이런 데는 성적 소외자가 아닌 남성, 애인도 있고 혹은 또 부인도 있는 남성들이 와서 재미삼아 성매매하는 남성들이잖아요. 거기는 주로 그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 돈 있고 그런 사람. 이번에 단속당한 국세청 간부 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요. 여기 집창촌은 절대 못 옵니다. 드러나니까. 예. 그런데 이런 남성들은 처벌해야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보호장치는 필요하고 또 국가에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특정 지역에 유해서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이 부끄러운 국가가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여성들이 비성경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오고 가면서 이 난리를 치는가, 근절이 안 되는가? 그건 바로 전담경찰관이 없다시피 해요. 성매매 전담경찰관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경찰 수가 적어요. 성매매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경찰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쌍과 방법만 바꾸면 단속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사방천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단속당한다. 이런 확신만 갖게 되면 이 여성들은 그만두게 돼요. 예. 그들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성매매와 어떤 비생계형 성매매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한다. 가차없이 처벌을 해버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강자 전 서울중앙경찰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성매매 특별법 합헌 주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직접 성매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분이죠.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11년 전에 성매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었는데 당시 발의하셨던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그냥 윤락행위 방지법 해가지고 예. 성매매 여성이 어떤 개인적인 일탈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군산 대명동, 계복동, 집창촌 화재 사건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 상태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화재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성매매 여성을 이용한 알선 등의 그 이익을 챙기는 행위 예. 그것도 정말 큰 범죄다 해서 그 근본적인 대책으로 만든 법입니다. 예. 자, 성매매 특별법. 그런데 이제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후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헌이 아닌 합헌인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사람들이 흔히 성매매 그러면 자기 몸을 자기가 그냥 뭐 알아서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인간한테 그 어떤 존엄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생명 그리고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권리에 대한 폭력이다. 이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그런 범죄다. 그래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성매매 여성 중에 생계형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집창촌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은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요. 예. 지금 생계형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훔치고 무전 취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논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 네, 그럼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 대한민국은. 하지만 그것도 그 헌법에 보면은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회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직업으로 가지겠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김강자 전 서장의 말은 이제 성매매는 처벌을 하되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성매매를 구분을 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구분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매매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현행 성매매 그 처벌법 거기에도 보면 그 성매매 여성이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가 추정이 되어서 처벌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그 일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하면은 옥석을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강자 전 서장의 주장은 성매매 사람이 너무 음성적이기 때문에 일부 구역의 집창촌을 합법화해가지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를 하고 또 장애인 등 성소외 남성들에게 욕구 해소 기회를 줘야 한다. 또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해 주실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 글쎄요. 성매매 자체가 엄청난 폭력인데 예. 폭력 당하고 있는 것을 조장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그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집창촌을 합법화했지만 2000년도에 레인보우 그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예. 그것을 다 그걸 해체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특히 이 장애인 같은 뭐 성소외 남성들한테 욕구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의 그 성욕은 꼭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또 그것을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정신대 논리하고 뭐가 틀린지 그러면 다른 그 소외된 다른 여성들은 남성들 욕구 해소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여성들 중에서 어떤 여성들이 그런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예, 공창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하지만 이제 집창촌을 어떤 국가가 어떤 공창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 자활 과정을 통해서 더 이 성매매 여성들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또 자활할수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또 말도 합니다만. 공창에서 어떻게 자활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탈성매매를 해야만 자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창이라고 하는 것은 성매매를 버젓이 인정을 해놓고 예. 자활을 인정한다? 저는 그건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고. 네. 그리고 위헌 의견 중에 또 성매매 특별법이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한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돈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지배 피지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성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 거부를 한다거나 뭐 그런 다시 그냥 의사를 철회한다거나 이러는 어떤 대등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간통죄 그 헌재 판결을 통해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위헌 판결이 이번 성매매 특별법 위헌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간통죄의 경우에는 돈이 금전이 개입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되게 어떤 애정이 개입이 되는 관계거든요. 남녀 간에.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만나서 돈을 주고 성을 상품으로서 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는 경우에 이 돈이 매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적 자기 결정권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애정과 돈의 두 가지로 봤을 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저는 물론 헌재에서 그런 판결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옮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범죄가 안 되는데 성을 매수하는 것 그것도 범죄가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나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헌 판결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판결을 빌미로 삼아서 다시 또 다음 단계로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도 위헌이다. 저는 또 이런 논의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성매매 여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한테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자,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일선 수사기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법의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성매매가 폭력이고 범죄다 이런 부분을 학교 때부터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계속 내면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도 이런 부분이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 놀이 문화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매매 자체가 범죄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04년 직접 성매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분이시죠.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